IR이라는 게 실제로 과연 투자자와의 만남에서 잘한 IR, 잘한 이런 발표가 있거든요. 오늘도 좋은 기업가분들이 오셨고 또 독특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투자자분들 오시잖아요. 저만 지난번에 이어서 동일하게 들어왔고 새로운 투자자분 아주 멋진 분들 두 분 또 오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파크랩의 공동대표 김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한번 봤었거든요. 영상 임종욱 대표님, 한가혁 대표님 너무 조언이나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할 이야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간략히 각오나 뭐 다짐 같은 거? 오늘 오는 팀들 중에는 드디어 처음으로 서울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그리고 또 성격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 분들과 만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요. 그분들에게도 저희도 또 굉장히 활발하고 다양한 의견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어려운 문제를 또 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기대를 하고 지금 보고 있고 재밌게 기대하고 왔습니다. 가장 재능 있고 스마트한 창업자 분들이 이 섹터에 들어와 계시는데요. 또 그 중에서도 오늘 보는 세 팀들 너무 기대되는 팀들이고 관심 있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존의 수처리 방식을 좀 탈피해가지고 영화 기술을 개발한 에린의 대표이사 오승곤입니다. 기존의 처리 방식은 전체적으로 막히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 거는 이제 막히지 않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막히지 않다 보니까 역세하는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비용이 또 이제 상당히 줄어들게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물이 상당히 부족하고 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 처리 비용, 그러니까 사람이 물을 쓰든 기업이 물을 쓰든 하여튼 쓰게 되면은 폐수가 발생을 합니다. 이 폐수를 이제는 그냥 옛날에는 방류를 그냥 해버렸습니다만 지금은 방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물 깨끗하게 기준에 맞게끔 방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안 막힐 수 있느냐 하면은 두 가지의 기술입니다. 하나는 처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막에 독자적으로 저희 기술로 개발하여 있는 멤브레인 막이 있습니다. 이 멤브레인 막을 써야만이 저렇게 막히지 않고 효율도 상당히 높게끔 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유입수 같은 경우에 데드엔드 방식은 입자가 쌓이게 되면은 물이 더 이상 통과를 하지 못하니까 여가수가 들어왔던 그 부위로 다시 역세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플로로 쭉 가면서 입자는 몰아내고 물은 그대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율을 따지고 보게 되면은 효율 자체는 데드엔드 방식보다 더 효율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는 그냥 멈추기도 하고 또 교체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간당 50톤, 0.5 마이크로의 필터를 가지고 50톤까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또 더 개발할 거는 대용량. 일반 상수도 같은 경우에서는 하루에 50만 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포스코도 한 50만 톤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용량 자체가 커야 됩니다. 이거는 온실가스 정함 산출 내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미 모기업에서 이미 저희들이 입수를 한 그런 어떤 진실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올라가려고 하는 준비가 어느 정도 많이 됐습니다. 필터도 개발이 끝나고 시스템 개발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량을 또 증가시키기만 하면은 이제는 또 전 세계적으로 또 물건도 판매를 또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에너지 절감은 굉장히 많은 효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다 같이 보면서 와, 참 중장년 이게 어떻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창업을 하셨잖아요. 예, 우리 쪽에서 보니까 뭐 3년 미만, 뭐 40대 이하, 많은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많이 좀 그런 걸 느끼셨나요? 제가 전문 분야가 수처리 쪽 전문 분야는 아니었습니다. 가스 쪽이라든지 세라믹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만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인류에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자연 환경 쪽에 좀 신경을 좀 쓰고 싶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물을 그냥 단순하게 막히지 않게끔 만들어주면은 이게 뭐 효율적이지 않겠냐 했지만 또 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뭐 전문가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고스란한 소리가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년 창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세 가지 같죠. 기술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티처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거는 우리의 조언이나 이런 걸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거의 이제 부담감 분명히 확실히 있어요. 발표해 주시면서 기술의 이제 개발 목표들도 발표를 이제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있는 기술로 유효한 시장 타겟을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이런 좀 포인트가 좀 궁금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0.5 마이크로 이상의 필터를 개발했습니다. 이 시장이 가장 크고 아니습니까? 그다음에 이 0.5 마이크로 필터를 가지고 대용량화 시키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야 됩니다. RO 필터에 접근하는 건 나중이고 아니습니까? 지금 현재는 돈을 좀 벌어야 되겠죠. 배출을 일으키기 그쪽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쪽에서 원하시는 물은 뭐냐면 기름이 있고 시커먼 물을 가지고 왔을 때 맑은 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중간에 뭘 하든 이건 상관하지 않고 이걸 맑은 물로 만드는 건 중간에 0.5짜리 필터를 쓰면은 막히지 않고 0.5 맑게 녹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을 또 재이용한다든지 빗물도 재이용.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아파트라든지 대규모 단위에서는 빗물을 재이용하는 법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그쪽 타겟이 가장 크고 그 다음번에 이제 바닷물을 이제 민물화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갈 예정에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보통 굉장히 넓은 영역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기술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점을 두는 요인은 기존의 기술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차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전문가들에게 그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성이 유의미한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여러 가지 영역들 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하나가 생기죠. 그럼 지금 남아있는 단점은 뭘까요? 그리고 그 단점은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굳이 단점을 따진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직까지 미숙한 수출입 분야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축적이 안 돼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 내부적인 어떤 요인들이 좀 많이 있지. 장비를 갖다 놓고 앉아서 서로 봤을 때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우리 회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커스텀 애큐레이션을 할 때 몇 시간, 몇 개월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세일 사이클이 솔직히 B2B, B2G는 굉장히 솔직히 아시겠지만 POC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가지고 했을 때 투자가들한테는 좀 이 책을 보면서 세일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대리점 체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일 마케팅 내용이 많이 좀 포함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B2B, B2C 비즈니스는 매출이나 이 결과 내기가 스텝 펑션이에요. 이 스텝 펑션이 길거든요. 그러면 이 길다는 것을 때는 많은 사람이 나한테 팔아줘야지 이렇게 따다닥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스코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뭐 구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위해서 팔아주는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신경 많이 써요. 그거는 뭐 어떤 회사든 우리 항상 강조를 해요. 그 위주로 해서 제가 질문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마지막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글로벌 쪽으로 이제 그 시장 진출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H2O 이미징에서 선정을 한 건 세주하고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저희 기술을 보고 선정을 한 겁니다. 이게 프랑스 세주 쪽은 전 세계적으로 수출입 쪽에 보면 한 15조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H2O 이미징에서 여러 군데를 이제 싱가포르 쪽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코로나 시즌이 좀 끝나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 실질적인 어떤 그 전시회라든지 여러 군데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스웨즈나 뭐 베올리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큰 수출이 회사 쪽하고 직접 컨택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좀 경쟁력을 좀 더 갖추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지금 닦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인데. 이 에이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수처리 분야에서 그 기술력들이 사실은 검증된 유명한 회사입니다. 기술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꼭 지금 시점에 이제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해외 영업 부분입니다. 또 IPO 경험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연쇄 창업자신데 상장 IPO까지 가기 위해서는 해외 그 매출들이 필요할 거고 그 해외 영업 인력부터 보완을 하셔서 우리 기술들을 잘 알리고부터는 해외 매출들이 본격적으로 붙어가는 모습들이 나오실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사람들 많이 이제 깨우쳐지셔가지고 물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인식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막 방류도 하지도 않고 하니까 더 좋은 환경이 아마 많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런은 굉장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회사입니다. 장점은 숙련된 기술인으로서의 강점을 신뢰감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있고요. 단점은 이 기술들이 설명되는 데에는 각자의 그 배경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데 해당 대표님의 기술의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해도가 너무 깊다 보니까 평범한 투자자들에게는 동일한 이해 수준을 가져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아마 투자금 하게 되면 당연히 기술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또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 세일즈 채널 마케팅, 채널 영업하는 어떤 전문가 거기 또 필요한 자료들을 만드시는 분들을 조금 더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스타트업은 돈을 벌어서 하는 게 성장해서 하는 거거든요. 성장이라는 재미를 느끼려고 그러면 어떤 영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스케일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을 팀 안에 좀 영입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이런 업체는 아마 롱런 할 것 같고요. 투자도 한번 제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저희가 또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또 전문가님들부터서의 어떤 그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업에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지고 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십니다. 네. 저는 소리를 보는 통로라는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윤지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자막으로 제가 말하는 내용을 글자로 받아 적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청각장애인 분들께서 수업을 듣거나 회의를 할 때 여러 사람의 말을 이렇게 자막으로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IT 소셜 벤처입니다. 스크립트, 녹음본, 회의록, 컨퍼런스 기록 등 다양한 수요로 자막을 받아보고자 하는 분들께 실시간 자막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같이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청각장애 소통 관련 기존 소보로 제품과 시장 확장을 위해서 런칭한 녹음 파일 스크립팅 서비스 타입X라고 하는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 1년간 가장 열심히 대응했던 것은 코로나 이후에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 지원이었습니다. 자막이 없이 스피커 소리를 듣는 온라인 계약을 맞이한 요즘에는 특히나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소보로는 코로나 초창기부터 실시간 자막 지원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렇게 EBS를 틀어놓고 소보로 자막을 실행하게 되면은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영화 자막처럼 아래 소프트웨어에서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주요 기능으로는 교과목별로 인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어려운 단어들을 미리 튜닝해주고 있고, 교과목 이외에도 은행, 병원과 같은 커스터마이징된 기관에서도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자막들을 저장하고 복습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교육 분야에서 가장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청각장애 학생이 있는 전국 학교에 도입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전국의 9개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서 학생분들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매출은 6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소보로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문의도 많이 받았는데요. 바로 인터뷰 녹음이나 이런 회의장 또는 컨퍼런스 기록에 녹음 파일을 주시면서 스크립팅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을 넓히기 위해 타입X라는 페이지를 론칭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음성 파일만 업로드를 해주시면 다음날 아침에 이런 형태의 전체 스크립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간단한데요. 전체 파일 업로드 후에 설명만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다음날 아침에 녹취록이 메일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알아야 되는 참조 단어 또는 디테일한 요구사항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고, 현재 서비스 만족도의 결과입니다. 저렴한 가격, 빠른 속도, 높은 퀄리티,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보로팀의 주요 비전은 전국의 기존 음성인식 제품들이 확장되는 것과 더불어서 시장을 더 넓혀서 비장애인의 녹취 수요를 함께 가져가는 유니버셜한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투자의 목적은 기존 소보로 전국 확대와 타이백스 서비스 규모화를 동시에 이루는 것인데요. 시리즈 A 라운드 투자를 진행하면서 약 15억 원의 투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소보로는 AI 시대 속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이 필요한 모든 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가가 그 첫 번째 그 기관 투자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A부터 그 스텝진들이 갖추어지는 3G 한 C 단계까지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시기를 그 누구랑 소통할 것인가, 이 파트너가 누구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메디칼이나 컨퍼런스 하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구글이 또 내보내 우리는 다 돼. 우리는 뭐 프랑스어도 되고 다 뭐 해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는 또 우리 소보로는 어떻게 또 그런 걸 저희도 영어 모드가 있어서 영어로 말하게 될 때 영어로 나오게 되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돼서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그 정확도에 대한 척도를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정확도 높이는 일단 과정은 여기도 정확도 부스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그 학습용 기능이라 고등학교 2학년 사회, 과학 이런 과목들을 넣어두었어요. 이때 저희가 음성인식 테스트 잘 안 나올 만한 단어들을 조금 수작업 노동력을 통해서 수집하면서 넣고 있는데, 그 향상되는 지표를 측정할 때는 속기사 채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90점 이상 나오는 걸 목표로 두고 있고, 현재는 EBS 정도 강의면은 85에서 90% 사이로 정확도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타겟 같이 굉장히 니치한 영역을 타겟하는 경우에는 크게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니치한 영역에 적용된 기술이 동시에 넓은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는 거죠. 특히 이 기술이 특정 접근성을 높이거나 불편한 걸 편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다면 많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글로벌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이 26만 명인데 전 세계 3억 명이 있는 것처럼 이 숫자를 좀 더해서 전 세계 단위로 가게 되면 충분한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영어를 그래서 마련하는 거는 유의미한 도전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려면은 영어만 하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제 투자가들이 아마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은 뭐 어떤 거에다가 더 리소스를 투입할 건지. 저는 사실 쌍두마차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 자동차를 굴리는 양쪽 바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임팩트 투자에 있어서도 수익성이랑 임팩트를 같이 고려하는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존 소보로는 좀 더 의미에 가까운, 실질적으로 청각장애인분들께 도움이 되는 서비스도 늘 염원했던 미션이었고, 타이백스는 그걸 미래에 좀 더 탄탄하게 수익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엔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시너지가 지금은 잘 나기 때문에 기술 바탕을 통합하거나 나중에는 실시간 자막의 자막이 타이백스 에디터랑 또 연동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할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를 고르기보다는 같이 성장시키면서 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보로도 굉장히 시장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걸 너무 어떻게 보면 장애인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메시지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략적인 것이 조금 더 보강되면 좋겠다. 그 회사 탄탄하게 재무적으로 끌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 마케팅 그동안 안 하셨잖아요.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처음 집행하시는 상황인지라, 그러면은 이 타이백스의 구체적인 마케팅 타겟을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며? 네, 우선 처음 말씀해주신 타겟 수요자는
소액 소송권이 있는 B2C 수요자를 위해서 마케팅을 예산을 태우게 될 텐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 광고로 유사한 키워드들을 넣고 검색 광고에 마케팅비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좀 증액하면서 지금도 유입되는 파일이 하루에도 수백만 원씩 들어올 때도 있지만 그거를 더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투자금으로 마케팅을 제대로 써보자 하는 플랜을 갖게 되었고요. 지금 인력 중에서는 마케팅 전담 그로스를 전문으로 하셨던 분은 아직 안 계셔요. 그래서 추후에 투자 이후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타이백스의 그로스를 이룰 수 있도록 투자금이 같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돈 벌기만도 힘든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 임팩트 투자자의 이제 시각 중에 하나인 거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시장이 작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이 많이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이 혁신을 지속하고 이 시장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비장애인 시장 또는 비취약계층 시장으로의 확대가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셜 벤처들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보로도 이 타이백스를 비장애인 시장에 출시하시면서 그런 좀 원대한 꿈들을 키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선배 기업이 있고 또 소보로를 응원하는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보로가 기존에 서비스하던 건 장애 특성이었고 지금 고민하시는 영역은 속기 영역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의 코어는 똑같은데 적용되는 시장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세일즈하는 방식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어떻게 적응할까가 그 대표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업 확장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응원해 주셔서 진짜 마음속 깊이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임팩트 펀드는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임팩트 없는 것들은 투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회사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세상을 바꿀 거냐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조언 주셔가지고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요. 이 자리에 같이 선정해 주시고 초대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보통 IR을 하게 되면은 보통 1대1로 말을 나누거나 한 투자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 세 분 같이 동시에 조언을 주셔서 되게 다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 분들께도 추천합니다. 향후 이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시리즈 A 라운드를 멀티 클로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액 중에 이제 남은 부분들을 더 추가로 모집하기 위해서 IR을 재개할 예정인데 관심 있으신 투자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시면 됩니다. 긴장되네요. 저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라이프는 건강한 식재료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아쿠아파바 같이 계란 대체제를 개발했고요. 그런 개발한 소재 가지고 비건 베이커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요즘 건강과 안전, 환경적인 문제들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한 스마트 리사이클링이나 건강, 그다음에 식물성 기반 제품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이런적인 식물성 기반의 대체 식품에 대한 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중에서 특히 저희는 계란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쿠아파바라는 제품을 찾게 되었고요. 그거를 국내 이제 처음으로 연구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비건 시장은 2008년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커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우리가 일반적인 비건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이런 인구들은 한 150만 명 정도를 보고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비건 제품들이 약간의 영양 불균형 문제들도 좀 있고요. 높은 소비자 판매 가격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맛의 안정감이 없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비건 제품이라 해서 일반적인 제품을 안 쓰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대체 육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국내산 기능성 콩을 활용해서 계란 대체 식품 이제 아쿠아파바라는 제품을 만들었고요. 이러한 시장을 통해서 비건이 식물성 제품을 상용화 및
베이커리 B2B 소재 산업으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아쿠아파바 같은 경우는 해외 회사를 봤을 때는 이제 액체적인 측면에서만 나왔었는데요. 저희는 좀 더 유통기한이 길게 만들 수 있는 기술과 그 다음에 파우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이동이 편리하고 이러한 제품들이 만약에 상용화 된다면 아프리카나 계란 유통이 어려운 곳에서도 저희가 제품이 판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러한 제품들을 가지고 노란 베이커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란 베이커리란 뭐냐면 계란이 들어가지 않는 이라는 느낌으로서 이제 베이커리 제품을 만들었고요. 건강한 마요네즈나 소스 이런 쪽으로 좀 더 제품을 다양화시킬 예정이고요. 또한 베이커리 제품에서는 계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노란 베이커리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만들고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일반 베이커리와 맛의 차별성이 없는 것들을 좀 인식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거고요. 아쿠아파바를 통해서 치즈 대체제 제품들도 만들고 또한 라크스프리 제품들을 만들 것입니다. 영양 불균형 해소를 시킬 것이고 맛의 안정성과 판매 가격의 일반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2021년 예상 매출액은 23.5억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1억 4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서 매출액은 한 409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89억 원 정도의 한 21%의 영업이익률을 계산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매출의 추성을 보신다면은 일반적으로 비건 베이커리에서 식빵과 마카롱, 케이크, 쿠키, 스콘, 와플 등의 있는 다양한 제품군들에 대한 추이를 많이 잡았고요. 또한 B2B 시장에서 아쿠아파바의 소재로서의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베이커리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베이커리 업체에서도 일반 비건 베이커리를 팔기 위해서 아쿠아파바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쿠아파바의 매출도 상당히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쿠아파바의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된 시점에서 저희가는 회사 가치 100억 원에 15억 정도의 보통주 투자를 유치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15%의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15억 정도가 유치가 된다면 R&D 자금과 기계 설비, 그다음 마케팅 비용과 그다음 임차료, 그다음 일반 운영 자금 등으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했고요. 이건 저희 A라이프의 아쿠아파바의 가치 솔루션으로 보신다면 다양한 채식주의 식단들이 개발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한 국내산 제품을 활용하고 건강한 제품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고부가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양학적으로도 일반적인 계란을 대체해서 계란을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동물성 지방을 제거해서 저칼로리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이 만들 수가 있고 콩을 활용하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로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A라이프가 이 소백에 굉장히 잘 오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FI 그 투자자가 그 이제 지금 없거든요. 이 첫 번째 FI 투자자가 잘 합류를 해서 이 소셜 벤처로 잘 키워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팀 구성들이 다 시니어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FI 투자자가 조금 잘 만들어가면은 굉장히 기대되는 회사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롯데리아였던가요? 뭐 콩고기 관련된 뭐 햄버거 패티 그 제품 출시도 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크게 그 화두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국내 시장에서 이제 시장성은 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육 시장이랑 이제 저희가 계란 대체제 시장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쿠아파바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고기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뭐 베이커리나 그다음에 소스, 다양하게 계란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일반적인 뭐 콩을 활용한 그런 것들로 아쿠아파바라는 제품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이제 채식 기반의 이제 식단들을 만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베이커리 사업으로 먼저 아쿠아파바를 알리는 게 먼저 맞을 것 같고요. 맛의 차이가 없다라는 인식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노란 베이커리라는 것들 저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커리 산업에서 일반적인 빵과 일반적인 대체육이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다른 거겠지만 좀 더 건강한 빵을 제공하면서 아쿠아파바라는 시장을 알려주고 늘리려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단계고요. 그런 단계를 통해서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인식을 한다면 일반적인 매장에서도 아쿠아파바라는 들어가 있는 이런 빵들이 많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SPC나 일반적인 파리바게트 같은 업체에서도 보일 수 있는 아쿠아파바가 들어간 비건 베이커리 제품들이 늘릴 수 있다면 일반적인 대체육 시장보다는 좀 더 다른 속도로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대표님이요. 좀 많은 분들 만나시고 어떤 이 조언을 받고 근데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 메시징 하는 자체가 너무 많은 걸 하려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존재감, 존재 이유, 우리의 어떤 문제를 풀 거다.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다. World before, world after us. 이 명확하게 아직까지 조금 더 하면 더 좋은 PT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샐러드가 전 솔직히 맛이 없거든요. 건강하기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내 말은요. 타겟을 정했을 때는
맛은 기대하지 마세요 하는 건 아니에요. 로라는 어떤 게 딱 메시지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희 동물성 지방을 안 쓴다는 거. 저희 어쨌든 저칼로리.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시장들에 왔을 때는 어머니 저희 또 나이 또래들이 지금 세그멘테이션을 좀 분류 좀 많이 시키고 있는데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당이나 이런 것들 조절을 하셔야 되거든요. 좀 더 건강하고 다이어트 할 수 있는 포인트들 좀 많이 잡고 있어서 저희는 일반적인 맛까지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것들 연구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맛의 안정화를 시킨다는 포인트를 가지고 일반 쿠키에서도 똑같은 쿠키인데 아쿠아파바 들어간 쿠키도 같은 맛을 만든다면 좀 더 칼로리 낮추고 그런 시장들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모든 먹는 것의 본질은 맛이고요. 계란과 같은 맛입니다. 라는 거는 혁신이 아닙니다. 더 맛있어야죠. 이 관점이 그 안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비건인데 더 맛있어 라면 성공하겠죠. 이게 우리의 스트러글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먹는 건 일단 맛이 좋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되게 특이하게 이제 농업회사 법인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거로 농업회사 법인을 안 하셔도 사실은 하실 수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뭐 사실 식품 그냥 회사가 되는 건데 어떤 포인트 때문에 농업회사 법인을 선택을 하셔서 진행 중이시죠? 또 제가 또 농부예요. 그리고 청년창업농 1기로 뽑힌 또 고양시 대표 농부이기도 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농업회사 관련된 창업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좀 많은 도움들도 그분들이 많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기도 하고, 또 농업회사 법인은 또 농부가 들어가야지만 창업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수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농업회사 법인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자체는 농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이다 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농업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데에는 약간 대출도 좀 쉽고 농업회사 법인만 살 수 있는 토지도 있습니다. 그런 약간 특성들에서의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그것을 운영하려면 어떤 자본들을 사실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제약의 요소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약간 양날의 검인 거예요. Alife 같은 경우에 우리의 사업이 정말 농업회사 법인으로서의 수행할 때의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이 FI 투자자를 사실은 이제 SI 투자자처럼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자자는 뼈와 같고 임직원은 살과 같고 고객은 의복과 같다는 표현을 제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는 한번 그 주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뼈대를 형성하게 돼요. 회사의 구조와 문화, 그 기업 문화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이 임직원들 굉장히 그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살이 많이 배우면 죽을 수도 있지만 또 하다가 보면은 떠나가더라도 흉터가 남지만은 또 그때는 아프지만은 또 새살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 고객이야말로 이제 피버팅 되면서 떠나가는 고객도 생기고 더 좋은 고객을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하실 분이신가를 거꾸로 그 투자자를 평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평가하시려면 이제 기준이 있으셔야 되니까 투자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창업자들끼리 네트워크에서 어느 VC, 어느 투자자가 어떤지 그 뒷조사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가장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네.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회사 성장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뼈대가 돼서, 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조언을 해주시는 이제 투자자 분들이 필요하신 거죠. 투자자는 이제 뼈대를 구축한다. 아쉬웠던 점을 좀 제가 조언을 해드리면은, 아까처럼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인트로가 좀 오해가 안 되게끔, 이건 대체육인 거 아니잖아요. 그 양계장 옆에 가면 솔직히 굉장히 배설물의 냄새가 엄청 진동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걸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걸 좀 시작하면 좀 좋았을 것 같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가 아직까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어쨌든 건강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일반적인 정말 저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Alife가 하시는 영역이 이게 동물성을 식물성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혹은 비건이라는 라벨링이 되기 때문에 탁월하다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만의 탁월성을 별도로 제대로 능동적으로 구성해서 사업성을 키워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오히려 그게 이 업계에 있는 여러 거품들이 꺼지면서도 더 탁월성을 인정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저는 뭐 IR룸도 IR룸이지만은 저는 솔직히 되게 좋은 회사를 많이 만났다. 그리고 다양한 투자가들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생각이에요. 스타트업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회사를 알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회가 있으면은 해야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굉장히 좋은 접점을 하려면 적극 활용을 하고 될 때까지 해가지고 이런 기회를 좀 쟁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로만 영상을 보다가 IR룸에 실제로 와서 또 긴장도 많이 되긴 했는데요. 좀 더 저희도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오늘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좀 베이스로 정리할 것 좀 정리하고 또 집중할 것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